오늘에 가서 공개하겠습니다. 바이오약 백신. 2040년 전 국민 암 백신 맞는다. 암 백신이 생겨요? 암 백신. 이거 진짜 세다. 암 정복해요? 세다. 암을 백신으로 맞는다. 이게 오늘의 가설입니다. 일단 16년은 버텨야겠네. 그러면 암은 정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치료제, 암 정복, 암에 걸리면 누구든 나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암이 백신 같은 형태로 우리를 예방시켜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가설이. 아무리 가설이어도 그렇지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코로나19 백신으로 잘 알려진 모더땡. 네, 이쪽 아시죠? 맞았어요. 모더땡이 활발히 지금 암 백신 연구를 하고 있고요. 모더땡 최고 책임자가 영국 가디언지에 빠르면 5년 안에 모든 종류 질병 분야에 대한 백신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신의 기본 원리가 예를 들어 뭐 독감 바이러스다. 그러면 바이러스를 이렇게 몸에 살짝 예측해서 살짝 집어넣어서 네. 그래도 나중에 진짜 걸렸을 때 좀 대비가 돼 있으니까 크게 아프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원리가 백신의 원리 아닌가요? 약간 그 몽타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둑이 들면 털릴 텐데 미리 약한 비슷하게 생긴 도둑을 넣어가지고 몽타주를 보고 경찰들이 이제 몽타주만 보고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균이 들어오고 나니까 나중에 진짜 균이 들어왔을 때 보자마자 이놈은 나쁜 놈이다 했고 때려잡아 버리니까 실제로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암 백신도 암세포를 넣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약간 다른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그 mRNA 백신인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서 그래요. mRNA의 m이 메신저란 뜻인데요. 이게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mRNA를 집어넣어주면 우리 몸이 mRNA를 통해서 스파이크 단백을 만들고 그럼 그 스파이크 단백을 우리 몸이 이거는 내 게 아닌데 라고 인지해서 거기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고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려고 할 때 잠깐만 이건 내가 옛날에 봤던 건데 몽타주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체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음으로써 코로나가 걸리지 않거나 또는 걸렸다고 하더라도 증상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작동하는 것이죠. 사실 그 작년 노벨 생리 및 의학상이 바로 이 mRNA 백신을 개발한 사람들한테 들어갔거든요. 네. 커털린 커리커와 드루 와이스만이 받았는데요. 물론 이제 그 노벨상이라는 것이 작년에 특히 주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코로나 백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을 건데요. 네. 사실은 암 백신을 연구하고 있었던 것이 모더땡에서 이 바로 이 코로나 백신을 바로 빠르게 mRNA 백신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고도 하는데요. 보통의 백신은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몸에 세균이 들어오면은 세균에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면역계가 알아내는 어떤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를 면역계가 딱 반응을 해서 다음에 또 들어오면 몽타주, 다음에 또 들어오면은 얘를 바로 죽일 수 있는 건데요. mRNA 백신은 아예 요것만, 요 알아볼 수 있는 부위만 따로 제작해서 넣는 거예요. 요 부위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mRNA거든요. 그래서 굳이 세균을 통째로 넣을 필요 없이 이것만 만들 수 있는 mRNA를 넣어주면 들어간 mRNA가 이것만 탁 만들고 면역계가 반응을 하고 그럼 그 다음에는 이만한 세균이 들어왔을 때 걔를 바로 칠 수 있는 거죠. 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발된 거기 때문에 아까 모더땡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방식이라면 모든 종류의 어떤 병원균을 다 대처할 수 있을 테니까 5년 내에 뭐 백신이 다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몽타주도 복잡하니까 문신 하나만
그러니까 뭐 목에 해골 문신이 있다. 그것만 가지고 잡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mRNA는 심플하죠. 문신만 딱 만든 거죠. 문신만 딱 만들어서 해골 문신은 나쁜 놈이야. 훨씬 그것만 강제적으로. 알려주는. 몽타주를 바로 넣어주면은 보고 좋아, 들어와 때려잡는 이게 기존의 어떤 그 백신이었으면은 이거는 몽타주를 직접 그리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코가 어떻고 눈이 어떻고 그럼 듣고서 이렇게 딱 그리다가 근데 이것조차도 그걸 하는 과정 자체가 힘들고 놀래는 거죠. 몽타주를 그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깜짝 놀라서 이제 미열이나 몸살이 딱 내 나는 거죠. 수준에 맞게 설명해 준다. 걔도가 친절해. 딱 나한테 딱 맞아 눈높이에 설명하는. 야, 수준이. 고등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릴 때 한 번 맞으면 평생 면역이 되는 백신이 있습니다. 뭐 결핵 백신, BCG 백신, 맞아요. 그렇죠. 뭐 소아마비. 그렇죠. A형 간염 백신도 있고요. 뭐 수두 백신, 디프테리아 백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암도 이렇게 어릴 때 한 번 딱 맞으면은 다시는 걸리지 않는다. 와 이거는 사실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네요. 아니 그런 사례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천연두가 우리가 흔히 두창이나 마마라고 불렀던 그렇죠. 거. 맞아, 천연두가 대표적인 건데 아마 지금 20대나 10대는 천연두가 뭐야 할 거예요. 모를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비디오 보면 호환 마마보다 마마보다 그 마마거든요. 이게 정말 암만큼 무서운 병이었어요. 왜냐하면 천연두로 사망한 사람이 3억 명이 넘습니다. 사망률이 30%. 그리고 천연두에 걸렸을 때 생존했다고 해도 몸에 심하게 흉터가 남거나 아니면 심지어 실명을 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진짜 병이었거든요. 무서운 병이구나. 이게 3,000년 넘게 우리 인간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는 이 천연두 고치는 게 되게 힘들었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백신이 발견됐고 전 세계적으로는 78년에 마지막으로 천연두 환자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는 질병이 있긴 있습니다. 천연두 백신이 그러면 우리가 인류가 맞은 최초의 백신인 네, 거예요? 인류 최초의 백신이 천연두 백신이고요. 백신이 되게 뭐 요즘에 나온 개념처럼 느낄 수 있는데 백신은 사실 진짜 오래된 바이오 약입니다. 그 영국의 의사였던 에드워드 제너가 우두에 걸린 사람의 체액을 접종했더니 천연두에 걸리지 않거나 걸리더라도 정말 약하게 앓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야 이분이 세상을 구한 분이네. 네. 그래서 제너가 이 사실을 발견한 이후에 천연두뿐만 아니라 독성을 좀 약화시킨 바이러스나 병원균 이런 것들을 접종하면은 전염병이 예방되는구나. 그 뒤로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름을 백신이 아니라 제너라고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연두 제너. 그래. 나쁘지 않은데요? 아니 근데 우두가 뭐예요? 그 우두가 아까 천연두가 두창이라고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 두자가 저 글자인데, 그러니까 천연두하고 비슷한 병인데 소가 걸리는 병. 우두. 이게 사람한테도 없는 병이래요. 오마이갓. 네, 근데 이거는 천연두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약한 병이고 사람이 얼마 써도 그냥 증상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그냥 놔두면 자연 치유되는 그런 병이어서 사실 백신으로 쓰기 딱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백신이라고 할 때 그 바카라고 하는 그 VACC라고 하는 그 어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라틴어로 소라는 뜻이래요. 아 그래서 백신이 되구나. 암도 어릴 때 예방 접종하고 평생 안 걸리는 시대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품게 되네요. 네. 이미 지금 몇 가지 암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 예방 접종을 통해서 이미 암이 안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와.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간암입니다. 간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제가 인턴 레지던트 할 때 병동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이제 간암 환자나 또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간염 때문에 생긴 환자였는데요. 이제 그런 환자들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냐? B형 간염 백신을 태어나면은 뭐 이제 스케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3회 또 나중에 부스터로 접종하면서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이제 정말 역사책에나 나올 법한 그러한 질병이 됐고 그래서 간암을 예방하고 있죠. 근데 그게 또 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러니까 Human Papilloma Virus라고 HPV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가 생기면은 그게 이제 사마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게 어디 사마귀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암 발생이 다른데 대부분은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되는 경우에는 여성의 자궁 경부에 사마귀가 생기고 그게 이제 돌연변이를 통해서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고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2회 또는 3회 접종을 해서 여자분의 경우에는 뭐 26세까지 접종을 완료하면은 그러한 이제 자궁 경부암의 어떤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요. 또 남자의 경우에도 이 바이러스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예방 접종을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기에는 참 무서운 병이에요. 그죠? 실제로 한국인의 사망 원인 부동의 1위가 암입니다.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거든요. 또 실제로 전 세계에서 제약회사 또 바이오 회사들이 가장 많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분야가 암 치료제 또 암 백신 개발입니다. 그래서 전체 R&D 비용을 100으로 했을 때 대략 절반가량이 항암제 또 종양 치료제 개발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전의 사람들은 주로 질병, 기근, 기아 이런 걸로 사망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병으로 죽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암이었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항암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 왔고요. 그래서 혹자는 약간은 비판적인 시각입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항암제 개발에 썼던 돈을 다른 분야의 치료제 개발을 위해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지구상에서 천연두나 폴리오, 그러니까 소아마비처럼 없어지는 질병이 적어도 한두 개는 더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예일대에서 양리학자라고 하는데 알프레드 길먼과 루이스 굿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해서 니트로겐 머스타드라는 물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겨자가스를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그것과 비슷하지만 안전한 물질을 만들어서 이걸 항암제로 쓰기 시작을 한 게 항암제의 시작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을 하게 된 게 그때 우연히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바이오 약 중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혁신이 나오는 분야가 항암제 개발입니다. 또 큰 의미에서 종양 치료제 개발 분야가 투자도 많이 되고 또 새로운 혁신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 분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 입장에서도 지금 일단 그 항암제부터 빨리 그 바이오 약으로 성공시켜 놓는 게 수익적인 면에서도 괜찮아서 지금 항암제 쪽으로 돈이 쏠리는 거죠. 일단 수요가 많으니까 뭐 당연히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 합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 크기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 몸의 모든 조직에 도달을 해요. 한마디로 너무 공정한 상황인 거죠. 공정하게 공격을 하니까 왔네? 암세포 죽어. 정상세포? 넌 뭐야 죽어. 이렇게 되니까 다 죽여.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항암제를 맞으시는 분들이 얘 때문에 이제 뭐 암도 어느 정도는 이제 치료가 되지만 머리도 빠지고 그렇지. 손톱도 빠지고 그렇지. 그런 얘기가 있는 거야.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 네, 그러니까 빠르게 뭔가 성장하는 빠르게 해서 이게 분열하는 그런 것들만 골라 공격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빠르게 자라는 애들을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랑 손톱 빠지는 것도 그렇고 구토, 기력도 없고 그러니까 항암제가 암세포를 죽이면서 정상세포까지 죽이는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이유다. 그런데 이제 바이오 약은 특정 암세포를 표적으로 삼아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표적 치료가 가능해지는 거야. 그렇죠. 딱 암만 멀쩡한 건 안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 좋다. 기존 항암제가 약간 비유를 하면 산탄총처럼 일대를 다. 네, 표적 하나만 딱 노리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렇지. 것까지 다 공격을 한다면은 그 바이오 약은 약간 저격총, 스나이퍼처럼 딱 정밀하게. 노리고 있는 세포만 딱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원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암세포만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항암제 종류별로 특정 암세포만을 공격하도록 하는 기전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키투르라고 하는 약이 있죠. 성분명은 이제 펜브릴로주맵이라고 이제 이것도 단일 클론 항체인데요.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사실 우리 몸은
이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암 세포가 생겼다가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지는데요. 그렇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우리 몸 안에 돌아다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일종의 경찰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저격수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T 세포, T 임파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언제나 이 약의 작동 방식은 비슷한데 결국은 우리 몸의 면역계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암세포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나의 세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세포는 절대 자신을 죽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녀석을 죽여야 돼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 방식이 이 CAR T셀의 경우에는 어쨌든 암세포가 다른 세포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래서 그 무언가에 해당하는 물질을 먼저 찾아야 돼요. 두 번째로 할 일은 이 물질을 이 면역계, 그 T세포인데 T세포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이게 너의 적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T세포를 몸에서 추출을 해요. 내 몸 안에 있는. 내 몸 안에 T세포를 추출을 해서 요 문제가 되는 물질을 얘한테 주입을 합니다. 주입을 해서 여기다 심어줘요. 예. 여기 일단 심어지기만 하면은 얘는 드디어 적을 알게 된 알게 거거든요. 되죠. 이 T세포를 많이 증식을 해서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시킨 면역계를 몸에 넣어서 암을 잡으러 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그 들어간 T세포가 원래는 자기 몸이라서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게 되는. 그럼 그거는 그 환자마다의 T 세포를 다 일단 먼저 채취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면역 반응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자 자신의 T세포를 뽑아서 그걸 훈련시킨 다음 넣는 거죠. 사실 근본적으로 물리학 법칙은 우리가 죽음을 정복하기는 어렵다는 걸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해서 언제나 망가져가는 게 자연의 원리거든요. 다세포 생물이 탄생을 한 이후 다세포 생물이 치러야 되는 대가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안고 태어난 존재라는 건데 그럼 우리가 억지로 이제 막 밀고 하면은 지금 보지 못했던 이런 질병도 있었구나, 이런 종류의 변이도 가능하구나, 이렇게도 죽는구나. 이렇게도 죽는구나. 자꾸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뿐이지 결국은 생명이 가진 어떤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물론 남은 마지막 그 가능성은 이제 저희가 한번 얘기했지만 이제 몸을 다 기계로 바꾸는 또는 이제 그 인공 장기를 끼우고 뭐 이런 종류의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는 있는데 아 그렇게까지 하고 근데 싶지 이제 그게 않아요. 과연 인간인지는 또 논의해봐야겠죠. 그렇지.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나인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고 갑자기 100년 후에 끼고 나타나는 거예요. 기계 독용한 이렇게 터미네이터야. 나 폐 300만 원짜리 있잖아. 이러면서 막 갈아 끼우고 막. 나는 그냥 죽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나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주어진 시간을 잘 사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어린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태어나자마자 시기가 되면 맞는 예방접종들이 있거든요. 애들이 주사 맞을 때 막 울고 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 덕분에 꽤 많은 걱정들을 덜고 아이를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암 백신을 전 국민이 맞을 수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가설이 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